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네. 얘기했던 게 좀 비밀이 풀렸어요. 그죠? 맞아요. 그 전청조가 한 2년 3개월 받아가지고 출소를 했으면은 22년 겨울이나 23년 1월에 네네. 출소를 했을 텐데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남현희 씨한테 바로 접근해서 사기를 쳤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뭐 우리끼리는 교도소 안에서부터 이게 계획을 했나 했을 보다 것이다. 하고 인기가 했는데 너무 짧아. 이제 의문이 풀린 것이 전청조가 22년 8월경에 이미 네. 가석방이 되어 있었고 음. 가석방 기간 중에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이 되었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시청자분들은 가석방 그래 들어본 것 같아. 특별 사면 뭐 들어본 것 같아. 뭐 특사 많이 나오니까. 그죠? 예. 우리가 옛날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광복절 특사. 그렇죠. 그 특사가 특별 사면의 줄임말이다. 맞죠. 라는 것을 지금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석방이 뭔지, 특별 사면이 뭔지부터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석방은 어떤 거죠? 가석방은 형기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 이상 형기를 채우고 그 안에서 개선 예정이 현저하다라고 했을 때 미리 이제 보내는 거, 밖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석방에 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나머지를 이제 마무리 지어 주겠다는 중간에 내보내 주는 거, 그걸 가석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가석방은 교도소에 있지 말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라. 형기를 채워라. 형기를 이렇게 채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그러니까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징역의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법에는 3분의 1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3분의 1만 살고 가석방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그러면 사실 너무 약하죠. 징역 네. 3년 했는데 1년만 채우고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선 예정이 현저하고 한 7, 80% 정도는 채웠으면 그러면 일단 심사를 해서 내보내 주겠다라는 거죠. 이 전청조 씨의 얘기를 했으니까 사기 범죄 한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네. 이 사기 피해액 중에 변제 또는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한사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얘는 제한사범, 얘는 뭐 일반사범, 네. 얘는 보통사범 이렇게 분류해놓고 가석방 심사 대상을 추린단 말이죠. 네. 근데 제한사범인 경우에는 일반사범보다 가석방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기범죄는 아직 피해액 중에 합의 못 본 게 20억 이상 남았다. 그러면은 가석방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전청조는 가석방이 된 걸 보니 피해액 수가 20억 이하로 그렇죠. 남아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용 시설이 좀 적은 건지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은 건지 수용 시설이 과밀해요. 교도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한 7, 80%를 채우지 않아도 그 전에 가석방 시켜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60% 이상만 돼도 가석방 네. 되는 경우들이 제 의뢰인 중에서도 사기 범죄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가석방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가석방돼서 나왔어요. 네, 그런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석방은 좀 이제 이해가 됐고 네. 특별 사면이라는 걸 가석방 기간 중에 특별 사면을 했대. 어차피 이미 나와 있는데 왜 또 특별 사면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특별 사면은 가석방과 다르게 아예 특별 사면이 되는 순간 형 집행이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거죠. 형을 집행을 면제시켜 주는 거니까 특별 사면이 딱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남은 형기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석방은 일단 미리 내보내 주는 거긴 한데 너 잘못하면 다시 들어온다. 특별 사면은 딱 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이 됐는데 이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죄명을 특정해서 이 죄명에 해당되는 사람 다 풀어주자. 일반적으로 사면을 시켜주자. 근데 특별 사면은 죄명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특정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렇죠. 그죠? 보통 보면 뭐 정치사범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고범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약자인 층들 이런 분들을 특사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네. 근데 보면 우리가 특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1414 이런 말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왜 일반 사면은 별로 없고 특별 사면은 많은 걸까요? 일반 사면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 사면은 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이제 대립하면 동의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는 건데 대통령하고 대립적인 국회가 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런데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신해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그거는 거죠. 한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대통령의 가능하죠. 의사만 있으면 바로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 사면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가석방과 특별 사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전청조가 작년 8월 달쯤에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남현희 씨에게 접근할 수 있었겠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도되어 나오는 걸 보면 가석방 기간 중 8월 달에 그때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가석방 나오면 보통 몸을 사리기 마련인데.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 했다는 준비해가지고 또 사기를 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피해자가 많고 피해 액수가 높고 계속적으로 사기를 반복하고 네. 아직 20대인데 그런데 이 가석방 뭐 혹은 특별 사면 이런 이슈와 다르게 또 최근에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전청조가 이게 혼자 한 건 줄 알았는데 혹시 남현희 씨도 공범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수사기관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얼마? 그러니까요, 이 전청조가 딱 쳐다보니까 남현희 씨가 멀바라고 멀바를 했다는 했다고 게 막 보도가 되어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상반될 때 입장 차이가 있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수사를 받는데 A는 1이라고 말하고 B는 2라고 말해요. 그러면 서로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답이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야 니네 서로 다른 얘기 하니까 둘 다 와봐. 네. 내 앞에서 내가 너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내 앞에서 둘 다 대답해봐.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질이니까 수사관이 앞에 있고 우리 둘이 막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양쪽이 피의자면 이렇게 대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가운데서 질문을 합니다. A한테 먼저 질문을 해요. A한테 질문을 할 때는 B는 가만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가만히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사이는 대화를 차단시키고 A가 그 다음에 B한테 물어봅니다. 그 수사기관이 경찰관이 이제 B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양쪽에 어떤 대립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언쟁이 높아지기도 하고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항상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하세요 라고 하고 각자한테 질문하는데 맞아요. 그 질문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네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듣고 있다가 야 맞아요. 무슨 일이야 그래. 그때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싸우면 수사기관은 약간 제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좀 두고 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서로 다른 말을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대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질을 가잖아요. 그러면 양측 피의자나 참고인 중간에 앉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가 AB면 제가 여기 중간에 앉아요. 제가 여기 다툼을 차단하려고. 혹시나 모를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중간에 앉고 우리 의뢰인한테 흥분하지 마라. 그렇지. 상대방이 어쨌든 대질이라는 것은 맞아요. 너와 대립되는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대질을 하는 것이다. 흥분하지 말고 사실관계 그대로만 우리는 얘기하고 오면 된다. 그래 그냥 수사관하고 혼자 하듯이 하고 오는 게 차라리 낫죠. 막상 대질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시비를 걸든 대응하지 마시고 수사관하고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들어갔는데 막 옆에서 욕하고 막 이러면 속에 부글부글 끓잖아.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이제 수사 진행 중에 잠깐 쉬었을 때 변호사님 나 너무 억울한데 좀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질신문 들어가면 변호사도 사실 2배로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왜냐면 감정이 사실 극한으로 치닫으면 순간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중간에 앉는 거고. 맞아요. 대질 때 잘 답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증거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전청조와 남현희 씨가 대지신문까지 이루어졌고 관련자의 진술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전총조의 혐의는 거의 입증이 됐다고 보이고, 입증도 됐을 뿐더러 다 자백하던데 보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남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죠. 네. 앞으로 이 사건이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관련자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공범이 인정될지 여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네네네. 부분일 거예요. 저희도 앞으로 좀 지켜보고 또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